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네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놀라운 행보들이 매일매일 매번 영상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모래알갱이 발매된 이후 정말 엄청나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죠. 영웅시대 분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대중들에게도 그리고 음원 사이트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절대적인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유튜브 내에서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이 신곡 모래알갱이를 통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상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발매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유튜버들, 가수들 임영웅님의 노래를 커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커버를 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댄스 학원에서도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곳이 다 다른 곳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JJ라는 곳, 김기주 라인 댄스, 또 본 라인 댄스, 둘이 라인 댄스, 이름이 다 다릅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게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가 발라드 곡이잖아요. 굉장히 조용한 발라드 곡인데 이렇게 스포츠 댄스 학원 같은 곳에서 라인 댄스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독특한 이 접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댄스 학원은 잘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놀라운 건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발라드 곡임에도 그 한계를 짓지 않고 이렇게 놀랍도록 응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단순히 노래로서만 커버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멋지게 하늘색 옷과 너무 멋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라인 댄스 말고도 다이어트 댄스, 파워풀한 댄스에서도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를 응용해서 부르는 모습만이 아니라 댄스로도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댄스 학원에서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 얼마나 많은 이 장년층 분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이 댄스 학원에서도 임영웅님의 이 모래알갱이 노래를 통해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조회수를 매번 기록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그림 보는 사람이 즐거워할 때 정말 뿌듯해요.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고등학생인데요.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업계, 미술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참 놀라웠던 것이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자신의 어떠한 캐릭터, 인물들을 스케치해서 그려주는데 이러한 말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캐릭터를 자주 그려서인지 특히 사람 얼굴을 그리는 게 좋았다. 중학교 때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마우스로 당시 엄마가 좋아하던 가수 임영웅을 그려준 적도 있다. 그러니까 이 재능 있는 학생의 어머님도 이 학생이거든요. 황호영, 함양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재능을 가진 이 학생의 어머님도 영웅시대였다. 이쯤 되면 만물 영웅시대 설이 이게 가설이 아니라 진짜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켜켜이 번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갔느냐? 이런 자녀들의 증언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요 사진 뭘로 보이세요? 임영웅님 같은데 이 머리가 너무 크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마 이것은 약간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찍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진이냐? 자, 두 번째 사진도 보면 또 임영웅님이 있는데 횡단보도가 보이죠? 자,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집에 있는 이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 펼쳐보니까 안에 이런 게 그려져 있더라. 도대체 이게 뭐냐? 맞습니다. 이벤트로 증정됐었던 임영웅님의 우산이죠.
그래서 이 우산을 자녀분이 들고 나왔는데 나는 몰랐는데 이런 게 그려져 있다. 이런 사진이 있다. 아마 임영웅님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이걸 본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너무 웃긴다. 들고 나왔더니 임영웅 우산이라니 너무 웃긴다. 저 사람이 임영웅이야. 당근마켓에 내놓으면 팬들이 새 거하고도 바꿔줄 것 같아. 그리고 엄마한테 혼나겠지. 맞습니다. 아마 어머님이 영웅시대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애타게 찾고 계시는 거 아니야? 왜냐면 예전에 기억나시죠? 영웅시대의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임영웅이 우산 남편분이 쓰려고 하니까 어디 우리 영웅이를 비 맞추려고 하냐? 말도 안 된다 라면서 대본에 뺏어버렸다. 이야기. 저게 사용하려고 산 우산이 아니라 기념비적인 굿즈 개념의 우산인 건데 저걸 또 자녀분이 모르고 들고 나왔나 봐요. 아이고, 아마 집에 계시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영웅시대 분이 계시다면 엄청나게 애타게 지금 저 우산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제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우산을 보고 너무 웃긴다. 머리만 왜 이렇게 커 보여? 아마 이거는 각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 막 쓰면 안 돼. 조심히 다뤄야 돼. 어떡하냐. 이제 엄마한테 너 혼났다. 너 이제 지나가는 영웅시대 분한테 혼날 거다. 나잖아. 저거 밖에서 펼쳤다가 그대로 접었어. 우산을 새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큰일 났다. 지금 영웅이 비 맞춘 거냐. 난리 난 거죠. 임영웅님을 비 맞추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를 일반 대중 이 자녀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영웅시대 분인 자녀분들이 지금 임영웅님을 비 맞추면은 큰일 난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대중들 사이에서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좋은 이야기로만 우리 임영웅님이 이야기가 번져나가면 너무나 뿌듯하고 좋을 텐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이런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이죠. 남궁민의 임영웅도 당했다. 불화설 논란, 피해도, 해명도 당사자 몫이라 아이러니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기사가 적혀져 있습니다. 방송에 비친 모습만으로 가짜 뉴스와 추측만으로 불화설의 주인공이 되곤 한다. 근거 없이 터지는 루머에 피해자들만 속출하고 있다. 논란을 잠재울 해명 역시 이제는 피해자의 몫인 것이 아이러니하다. 그러면서 이 김희철 씨와 남궁민 씨가 불화설이 있었다라는 소문에 대해서 6년 만에 입을 열었어요. 보니까는 이 해명하고 싶었던 이 흉흉한 소문이 있었다라면서 이 두 사람의 불화설이 2016년도 인생 술집에서 나왔던 방송 장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의 불화설이 있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 나아가서는 한혜진 씨 역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후배 정호연 씨와 불화설이 있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아끼는 후배고 좋은 관계고 쇼에서도 자주 본다. 그런데 방송은 방송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찬원 님이 또 임영웅 님하고 있었던 불화설, JTBC 예능 톡파원 25시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고통을 이찬원 님이 호소했죠. 그러면서 전현무 씨가 임영웅 씨와 싸운 적이 있냐라고 돌직구로 질문하자 이찬원 님은 그런 적이 없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더라라며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화설들, 미스터트롯 출신 멤버들끼리의 불화설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번지면서 당사자들이 매번 해명해도 가짜뉴스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상황이 굉장히 안쓰럽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짜뉴스 유튜브들은 따지고 보면 돈만 보고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 현명하게 이 가짜뉴스 같은 거 소비하지 않는 이제 정말 지혜로운 우리 소천사님들 같은 분들이 많으셔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잘 모르시고 이 가짜뉴스에 낚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런 불화설, 안 좋은 이야기 지양하셔서 클릭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주변 지인들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미담 쏟아진다라는 거 아마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아니죠. 일반 대중들조차 임영웅 하면은 미담이 연관이 될 정도로 임영웅님에 관련된 빛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제가 전달드릴 내용도 참 임영웅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모습 같아요. 지금 SNS 상에서 임영웅님이 선물했었던 요 사진과 에피소드가 번지게 되면서 다시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미담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멋진 펀치란, 이건 뭐 한 12등신 정도 돼 보이죠? 근데 아실 겁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키가 커 보이게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 근데 여기 주변에 보니까는 여성 두 분이 양쪽에 딱 있는데, 왼쪽에 계신 분이 뮤지컬 배우 리사, 그리고 오른쪽이 임정희님. 이렇게 두 분이 나란히 임영웅님과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왼쪽에 계신 이 뮤지컬 배우님이 임영웅 씨에게 양말 선물 받고 좋아하는 우리다. 잘 신을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보니까 임영웅 님이 이 양쪽에 계신 뮤지컬 배우 두 분에게 양말을 선물했었던 거죠. 때는 2021년도 사랑의 콜센터에서 함께 출연을 했었던 인연 때문에 임영웅 님이 이렇게 두 분에게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니까 우선 이 뮤지컬 배우 리사, 이분이 사랑의 콜센터에 이 원미연님과도 함께 등장을 했고, 임영웅님은 이 원미연님을 비롯한 뮤지컬 배우분들의 무대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게 되죠. 특히나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은 붉은 입술을 불렀고, 이 임정희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님은 말리꽃을 부르게 됩니다. 임영웅님은 이 당시 때 원미연님의 무대를 보고 막 머리 뒤가 쭈뼛쭈뼛 서는 것 같다. 너무 실력들이 대단하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극찬해서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당시 때 인연이 있었지만 임영웅님하고 이 뮤지컬 배우인 임정희 씨와 이 리사, 이 두 분이 직접적인 어떤 커넥션이 당시 방송 때 눈에 띄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임영웅님이 이렇게 또 양말을 현장에서 선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모습이 또 인스타그램에 당시 회자가 됐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임영웅님이 이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노래들이 정말 수백 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노래들 뭐 수백 곡까지는 아니지만 수십 곡은 넘습니다. 이 엄청난 노래 무대들이 지금의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신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임영웅님이 라이브 방송 때 하기도 했어요. 이 당시 때 인연을 맺었던 뮤지컬 배우들, 가수분들, 배우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이 뮤지컬 배우분들 말고도 정말 유명한 가수분이죠. 바로 알리. 이 알리라는 분은 뭐 여가수분들 중에서 거의 뭐 탑 수준입니다. 이분하고도 당시에 사진도 찍고 알리님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격한 감동을 느꼈었다라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임영웅님이 양말을 선물한 이 리사, 임정희라는 이 두 뮤지컬 배우분이 이렇게 지금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당시에 공개됐던 내용이 뒤늦게 재조명받는 이유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뭐 여기저기에 많이 연관되어 있는 이 미담들이 시간이 흐른 수년이 지난, 이게 사실 2021년도 때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다시금 재조명받고 다시금 미담이 재유행을 하고 있는, 번져나가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정의할 때 노래를 잘한다, 훈훈하다, 잘생기다, 하지만 여기에 절대적으로 붙는 꼬리표가 있죠.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인성이 남다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도 많고요. 잘생긴 가수도 많고 인성이 좋은 가수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가수는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이런 점을 두고 봤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런 가요계에서의 절대적인 영향력은 남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TS 샴푸 장기영 대표님이 그렇게 힘든 경연난, 그야말로 최악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다시 광고 모델로 재계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바로 인성에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수호천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격하게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처럼 굉장히 맑은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데요. 아마 외부 활동을 하신 분들, 출퇴근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치 임영웅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이렇게 맑은 날들처럼 쭉 펼쳐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7월달이 되고 보니 임영웅님의 1집 정규앨범 전국 투어 콘서트 때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좋은 날씨 속에 수호씨도 라이브 차 임영웅님의 콘서트 현장도 갔었고, 많은 수호천사님들도 뵙고 영웅시대 분들도 보고 했었는데, 올해도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을 줄 알았지만 조금은 아쉽기는 한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임영웅님의 소식으로 우리가 신날 수 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런 기사를 통해서도 재증명되는 것 같아요. 트롯 신동 전기호라는 이 어린 가수분이 이 홍보대사로 국제 구호기구인 구호기구 스마일 어게인이라는 곳의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이 트로트 가수인 전기호 군이 사실 5년간 펼칠 대형 프로젝트, 바로 스마일 어게인의 캠페인 홍보대사로 선정이 됐어요. 보니까 이 국제구호기구는요, 에이즈 퇴치와 치료 지원을 위해 발족한 단체로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의 의료 지원, 식량 지원, 교육 지원 등을 하는 곳인데, 이곳에 홍보대사가 된 이 어린 초등학생 트롯 가수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올해 초 미스터 트로트에서 백선에 선정이 됐고, 실력을 겸비한 트로트계의 인재로 평가받고 있는 어린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가수가 아주 멋진 포부를 밝혔어요. 이 국제구호기구 이진호 총재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을 함께 찾고자 하는데, 가수 전기호 군이 많은 팬들과 함께 스마일 어게인 캠페인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라고 위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전기호 군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직 어리지만 노래와 봉사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임영웅, 영탁, 정동원처럼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하며 방탄소년단 같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어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소감을 밝힌 거죠. 참 대단한 포부죠. 그런데 잘 보세요. 예전에 많은 가수 지망생들, 아이돌 가수들 중에 그 누가 이런 기부활동, 봉사활동에서도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런 선한 영향력의 가수가 될 거다 라고 말했었던 경우가 흔할까요? 저는 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임영웅님과 같은 가수가 되겠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세계적인 가수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는 이 10대 청소년, 초등학생의 이 트로트 가수의 포부를 한번 보세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얼마나 사회 전반에, 그리고 가요계에 선하고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뭐 H.O.T처럼 유명한 가수가 되겠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꿈이었다면, 이제는 임영웅님처럼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선한 영향력까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명사가 되겠다. 이런 포부를 많은 어린 친구들이 계속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가요계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끼쳐서가니까요.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나왔던 킹덤 퍼즐, 제가 올리고 나니까 또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막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또 기사로 났어요. 제가 빨리 전달드리는 이 소식 채널이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자, 이 장면이 있어요. 보니까 이 멤버들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연곡을 고르고 있는 요 과정인데, 이 중에서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다른 가수들의 노래들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2022년 5월 발매한 임영웅의 1집 정규 앨범 타이틀곡 이별 후 그리운 마음을 담아 노래한 곡이다라고 설명이 쭉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를 본 이 당사자인 걸그룹들, 나는 1번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낫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경쟁자 걸그룹들도 나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싶다. 전원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부르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1번 노래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유일하게 고음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된다. 고음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가창력을 선보일 수 있다라는 의미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 스타일 자체가 가수의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로 해석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돌들의 노래 실력이 당연히 좋아요. 좋은데 이 노래의 퍼포먼스적인 부분 때문에 가창력보다는 보여지는 안무라던가 짜임새에 좀 더 집중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들은 다 걸그룹이거든요. 근데 걸그룹들이 유일하게 고음을 뽐내며 노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가 바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이다. 그리고 이 노래가 1번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 우와 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터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노래 파워가 아닐까요? 이 걸그룹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가수의 노래를 충분히 불러올 수 있을 텐데 그만큼 임영웅님의 노래가 가창력과 가수 본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퍼포먼스에 집중되어 있는 이 걸그룹, 아이돌들인 자신들의 매력보다 전혀 다른 반전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양쪽 걸그룹 모두에게 결정이 되었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본방송에서 또 새로운 임영웅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지 않을까. 참 이 가요계와 방송계에 선하고도 짙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다. 근데 이 와중에 정치계에도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번집니다. 민선 8기 1주년 신현국 문경시장님의 이야기예요. 자, 이분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인터뷰를 했는데 이때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민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많은 지도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저에게 그런 큰 기회를 주셔서 늘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가끔 가수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를 부르는 이유도 그 소절에 보면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알겠다라는 내용인데, 그 당신이라는 개념이 저에게 있어선 문경 시민분들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역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돌파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해내고 싶다. 그래서 문경 시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맞습니다. 바로 문경시장님인 신영국 문경시장의 인터뷰 이야기에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또 자칫하면 정치계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전달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책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선택사항이다 라고 전달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뭐 꼭 나쁘다, 그렇다고 또 무조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업계에서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름이 포함되고 그의 이야기를 하면 난리가 나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 인기의 척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볼 땐 이 문경 시장님도 똑같아요. 이분이 예전부터 임영웅님의 노래를 많이 불러왔습니다. 제가 요때 채널 A에서 나왔었던 인터뷰 영상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경 시장님이 또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이 생방송 뉴스 라이브 방송 중에서 열창을 막 했어요. 그래서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노래에 담겨있는 사연이 있냐, 왜 시장님이 임영웅 가수의 노래를 열창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로 문경 시민들인데 이분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드리면서 너무나 소중한 나의 별빛 같은 시민분들이었고 이분들을 너무나 아끼는 마음에서 이 노래를 한 번씩 부르고 있다. 심지어 이 노래라는 것이 10마디의 말보다 오히려 나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울림을 주더라. 예전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도 이 노래를 열창한 적이 있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더라. 그래서 감사하고 소중히 하는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항상 즐겨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시아 하키 연맹 환영 리셉션에 가서도 노래를 열창한 거죠. 자, 이렇듯 많은 행사장에서 이 문경시장님이 임영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한 노래를 부르는 데에는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수많은 팬분들을 한 분 한 분 지금은 모래알갱이로 표현했지만 또 별빛으로 표현하면서 소중하게 대했었던 그 절절한 감성이 이 문경시장님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치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나아가서 오늘 굉장히 뿌듯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자, 이천수 선수 기억하시죠? 임영웅님의 이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막강한 선한 영향력, 축구 10대 그렇게 배려심 깊은 모습 처음 봤다. 모두가 임영웅의 콘서트장을 방문해야 된다라고 열변을 토했던 이천수 선수가 오늘 뺑소니 관련, 그것도 음주 뺑소니 관련 기사에 실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의구현이냐. 이천수 선수가 한밤 올림픽대로를 전력 질주해서 음주 뺑소니범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요.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선수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치던 뺑소니범을 잡았다. 5일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동작역 부근 올림픽대로에서 택시를 치고 달아나는 운전자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을 넘겨주게 된 건 바로 이천수와 매니저였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택시와 추돌사고를 낸 뒤 두려운 마음에 차량에서 내려 도망쳤다. 매니저가 운전하던 차량에 타고 있던 이천수는 정체 중인 올림픽대로에서 저 사람 좀 잡아달라라고 부탁하는 노령의 택시기사를 목격했다고 한다. 이천수와 축구선수 출신 매니저는 즉시 갓길에 차를 세운 후 달려가던 뺑소니범을 쫓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축구선수 출신답게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해서 범인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0.08% 이상 수치에 해당이 됐고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이천수 선수의 얼굴을 알아보고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참 뿌듯한 기사가 아닐 수 없죠. 근데 이 이천수 선수가 극찬했던 것이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이 도로에서 우리 임영웅님도 비슷한 엄청난 정의 구현을 한 적이 있죠? 기억나실 겁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바로 이 심폐소생술로 위험한 분을 구출한 이 당시 때 임영웅님도 만사 다 제쳐두고 직접 차량에서 내려서 이분을 막 심폐소생술을 하여 구조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현장을 지켰죠. 이 모습이 참 신기하게도 임영웅님을 극찬한 이천수 선수와 맥락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사람끼리는 서로 알아본다. 끼리끼리 어울린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의 심폐소생술에서 보여준 모습을 또 이런 임영웅님을 극찬한 이천수 선수가 같은 행동을 하게 됐다.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천수 선수의 인성도 좋을 수 있지만 임영웅님이 이야기를 했던 그 방송 당시 때도 임영웅님의 심폐소생술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이천수 선수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도 모르게 임영웅님처럼 뛰쳐나갔던 건 아닐까요? 물론 확대 해석일 수 있지만 이렇게 정의 구현된 이야기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임영웅님을 극찬했던 이천수 선수가 다 해냈다라는 걸 보고 제가 이 소식을 전달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영웅님의 이런 선한 영향력이 참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도 널리 번지고 있는 매일매일이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러니 우리가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뭐 비록 2집 앨범이 발매되지 않았고 활동을 살짝 쉬고 있는 휴식기로 보이지만 우리의 임영웅이란 가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오히려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활활 더욱더 타오르지 않나. 그리고 확 타오르는 불빛보다 잔불이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언제든지 크게 타오를 수 있는 이 팬심을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